자, 이제 현실 세계의 금융시장과 사이버 세계의 금융시장으로 나눠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저의 강의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부분 공부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이 금융이다, 이것이 정석이다라고 이 터줏대감들이 으름장을 놓으면서 공부를 시키고 앉아 있는 현실 세계의 금융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진 이후에 두껍게 갈까? 서브프라임이 터진 이후에 모든 것을 연준 미국 중앙은행 미국 에 의존하는 양적 완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양적 완화 QE의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모두가 다 페드만 봐라. 페드로 통일. 그죠? 자, 다시 부동산으로 통일. 그리고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분열. 그리고 다시 양적 완화로 통일. 그죠? 이 통일과 분열, 요거 도돌이표가 되는 속도 역시 기하급수를 따릅니다. 즉, 과거에는 그거에 대한 패턴이 되게 느렸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빨라지다가 결국 꽝. 이게 문명의 멸망입니다. 빵! 이게 떨어지죠. 이건 또 이따가 설명드리고. 자, 연준의 결정에 거역하지 말라. 연준의 결정에 따르라. 이 말만 따르면 무조건 그 금융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유태인 연준 의장이 연준 의장이 되려면 무조건 유태인이어야 했던 시절, 즉 2017년까지 쭉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제이 파웰이 연준 의장이 됐죠. 네. 이 사람은 비유대인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이 돼서 이제 예측 불허가 되었고, 정권은 예측 불허. 그죠? 왜냐? 느닷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역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3차 대전을 일으킨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국 너무 잘 나가니까 중국을 파괴한다. 중국을 점령한다. 중국을 못 살게 군다. 그냥 단순히 못 살게 군다, 괴롭힌다가 아니라 중국이란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이잖아요. 왜? 미국이 망해가니까. 그겁니다. 원래 나라가 망해갈 때는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 자, 통일 다음에 뭐예요? 다시 분열이죠.
그죠? 아시죠? 이제 또 같은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이제 당연히 이 다음에 뭐가 올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드렸으니 알죠? 이 제이 파웰을 임명한 건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근데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분열됐어요. 네. 분명히 트럼프는 이 양적 완화로의 시대에 통일된 상태를 보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 대통령이 돼서 페드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왜? 페드로 통일이 된 상태인 거를 트럼프는 알았으니까. 그래서 자기와 같은 공화당 출신의 제이 파웰을 임명 강행한 겁니다. 누구를 자르고? 유태인 연준 의장이었던 자넷 옐런을 자르고, 그래서 이 죗값을 치르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유태인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알랑방구를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이 파웰이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왜? 통일의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분열이 오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4번 금리를 올립니다. 왜 올렸는지 이 강의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아요. 네? 폴 볼커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폴 볼커 연준 의장 공부하세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통화주의자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위대한 연준 의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리를 4번이나 올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요거, 양적 완화로 통일된 시대, 즉 모두가 다 페드만 보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여기서 양적 완화를 안 한대. QE는 없대. 자산 매입 없대. 자산 축소한대. 응? 페드가 갖고 있었던 자산 팔아버리고, 응? 시장에 풀려 있었던 현금을 회수한대. 리퀴드, 응? 쭉쭉 빨아들인대. 그럼 어때요? 이미 모두 다 이 서브프라임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찍어가지고 부자가 됐던 모든 이 기득권 세력들이 혼란스러워하겠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어떻게 해? 우리 돈 뭘로 벌어? 여기 우리 어떻게 하니 이제? 야 금리를 올리고 더 이상 자산 매입 안 해주는 거야? 야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돈 못 벌어? 네, 이렇듯 제롬 파웰 의장의 쿠데타로 인해서 다시 분열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정리할까요? 자,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네요. 통일의 시대에서 분열의 시대로 뿅 가버렸네요. 그죠? 그게 지금 현실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년 2월서부터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눈으로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까지의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현실 세계에서 세 관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준 관점이 있고 대통령이 보는 관점이 있고 시장이 보는 관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먼저 제롬 파웰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19년 5월까지 금리를 안 내렸습니다. 고집을 부렸어요. 사실은. 물론 이것을 파악한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그러니까 백기를 들고 투항한다. 마켓에 투항해서 비둘기
매파에서 비둘기로 변절하는 사건이 있었죠. 네. 그게 왜 그랬습니까? 주가가 발작을 일으켜서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5월 달에 폭락을 일으키고 주가가, 그리고 결국 연준 의장은 백기투항을 합니다. 3번의 금리를 인하를 하고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레포로 연착륙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이유를 이 강의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레포가 뭡니까? 제4차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죠. 즉 자산 매입을 하다가 자산 매입을 안 한다. JP 모건,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 단기채 채권을 마구 남발하면 이 레포라는 것을 통해서 리퍼처 검색해 보십시오. 이건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서. 그 워낙 중요한 거라서. 단기채를 발행해서 페드에서 얘네들한테 바로 캐시를 쏘죠. 그죠? 그 구조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게 바로 현실 세계의 금융시장이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마치 서브프라임 때 그거 하나만 계속 매크로 돌려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던 거랑 똑같은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의 레포랑 같은 겁니다. 사실 연착륙도 틀린 말이에요. 그냥 미친 짓입니다. 연준은 이미 그렇게 됐고. 자, 그리고 대통령의 관점. 트럼프는 끊임없이 당연히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라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은 자기가 커버하겠다. 어떻게? 중국과 온갖 신흥국의 발전을 막아버리면 된다. 그리고 금융 식민지를 만들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고 약속 안 지켜주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알 수 있는 예는 뭐겠습니까? 바로 북한이죠. 북한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이 트럼프의 관점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이용당한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의 김정은이는 그냥 불쌍한, 그리고 오래 못 갈, 곧 죽음을 맞게 될, 그 죽음이라는 게 목숨이 끊긴다기보다는 결코 그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쭉 오래 갈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라고 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계획대로 되려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야 돼서, 그 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봐야 되죠? 바로 기득권들, 기존 기득권들이 JP모건, 골드만삭스, AIG, 시티은행, 이런 레포의 직접적인 수혜자들, 이거를 표현하기 쉽게 제가 늘 유태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좋아하게끔 세팅을 해주고, 또 이 나라가 되게 잘 사는 것처럼 포장도 잘 해주고, 그래서 개, 돼지 백성들이 마치 트럼프가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간 것처럼 느끼게끔만 하면 된다. 왜? 어떻게? 중국을 박살을 내면서, 아이고 속 시원해, 저런 짱깨 새끼들, 이러면서. 그죠? 지금 여러분들 그 광화문 나가시면 그 노친네들이 왜 그런 거 하잖아요. 문죄양 이러면서 문재인 탄핵, 문재인 죽어버려라 막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환장하잖아요. 트럼프는 사실 그거를 이용해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응? 깜댕이가 나라를 망쳤다고 계속 그러는 거죠. 실제로 망치고 있는 건 본인인데. 자, 아무튼 이 세계 모든 기존에 있었던 질서들을 모두 파괴하고 아포칼립스를 일으켜서 재선하고 그것이 곧 미국의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정말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마가. 이게 트럼프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 관점이 또 궁금해집니다. 시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예측 불허죠. 네. 자, 포인트. 이제 트레이더의 관점. 즉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점은 뭔가? 이 시장의 관점과 같아야 됩니다. 추세에 거역하지 마라.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죠. 대자연에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죠? 이 문명 말기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즉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일들, 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네. 튤립 버블 있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있었죠? 모든 것들은 똑같습니다. 우린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락하는 것으로 수렴합니다. 문명 말기에 벌어졌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집트 말기 클레오파트라 뭐 요 시기, 그러니까 람세스 지나가고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시기에 이집트가 멸망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문명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빵 터져서 한꺼번에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집트 문명도 그렇고 아즈텍 문명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문명이 그래요. 모든 문명 플러스 문화 플러스 국가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몽골, 우리의 뿌리죠. 몽골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의 위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숏으로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인 거고 지금 우리는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타난 거잖아요. 2018년 1월 달에 1월 말 그러니까 2월 초 1월 며칠이었는데 1월 30일인가? 1월 30일이었나 2월 1일이었나? 네, 그 즈음에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얘기를 했죠. 1월 며칠이었나 보다. 201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들어갔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매도를 숏 포지션을 하는 방법을 공부해라 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20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제가 계속 가르쳐 온 것들, 현실 세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숏밖에 없고, 그리고 공매도 밖에 없다. 왜? 마지막이니까. 그런 겁니다.
한편 사이버 세계는 어떤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관점이 달라요. 인터넷 세계는 어떨까요? 비트코인 출현으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들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현실 세계로부터 분열을 일으킨 겁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분열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통일과 분열, 통일과 분열, 요거에 대한 반복은 계속 이전에 그 현실 세계에서 반복되어 왔던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뚱딴지같이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네, 진짜 새로운 거. 지구가 하나 더 발견된 거지. 이렇게 띠용 하고 이것을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인터넷이라는 세계가 기존에 있는 세계랑 단절하려고 드는 거죠. 명분은 서브프라임을 보고 때문에 이 현실 세계는 답이 없다. 응? 저기는 다 죽어야 된다. 응?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기 무슨 하여튼 그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그 계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그 어떤 만들어지게 된 동기라든지 그런 것들 공부를 해보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공부해볼 철학이나 가치가 굉장히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얘네들이 추구했던 이 분열이란 실제로 이 현실 세계로부터의 분열이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 거냐면 이 돌대가리들은 야 지금 완전히 이거 무슨 뭐 음모론 꿈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세상이 두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사이버 세계에서 네가 아무리 뭐 비트코인이니 뭐니 해봐야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빵 한 조각 사 먹을 수 있어? 집을 살 수 있어? 즉 우리가 진짜로 현실 세계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타워 팰리스 그다음에 30억짜리 집 이런 것들 사고 페라리 람보르기니를 끌고 다니냐 진짜 뭐 진짜 뭐랄까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돌대가리 같은 그 소리 하고 있는 새끼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다행입니다. 그런 애들은 계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하고 노비들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돈 없는 놈들 돈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을 어디다 써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NC소프트가 만든 리니지2M이라든지 넥슨이 만든 게임이라든지 여기다가 현질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번 그 월급을 다 쏟아붓죠. 네.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보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자, 온라인 게임에서 즉 이 인터넷 세계에서 무슨 뭐 그치 리니지로 예를 듭시다. 리니지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뭐 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칼이 뭐 900만 원짜리도 있어. 또 이 리니지 게임 속에서나 존재하는 무슨 뭐 반지 이런 게 있었어. 이게 막 3천만 원이야. 그리고 리니지 속 안에서 무슨 뭐 집이 있어. 이 집 부동산 값이 뭐 이렇게 성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무슨 막 3억 이래. 황당하지만 현실이에요. 이게 거래가 되잖아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싸졌지만 그죠? 이걸 부정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무슨 뭐 옛날로 따지면 국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디, 계정 이런 거 막 비싸게 팔잖아요. 그죠? 즉 리니지 안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익활동, 소득활동 다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아이템들을 팔아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집도 사고 람보르기니도 타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빨리 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뭐예요? 어? 그걸 빨리 한 사람들 프로 게이머잖아요. 응? 연봉 100억. 이거 현실이잖아요, 현실. 즉 사이버 세계가 현실 세계를 뒤집어 버렸다고. 이걸 빨리 알았다고 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잘하면 연봉 100억, 70억, 뭐 30억 이러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세상이 온 겁니다. 벌써. 그런데 아예 독립을 해버리기,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조차도 너희들의 현실 세계에 있는 것보다 우리 사이버 세계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철학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곧 그래서 금과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정자원.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 설계는 이 한정자원인 것처럼 해서 설계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져 왔으나 사실은 그것이 지금에 와가지고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어떤 새로운 세상이 새로 창색이 되었습니다. 응? 인터넷이라는 세계가 뿅 하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도 결국 누가 구성해요? 인간이 구성을 합니다. 그죠? 인간이 구성을 하고 있는 이상 아까 전에 현실 세계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반복되겠죠. 도돌이표. 이건 도돌이표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어디 갔습니까? 아까 전 걸 다시 볼까요? 자, 싹 지워서 우리 처음에 봤던 거, 이 시간 순서대로 있었던 모든 일들, 응? 그냥 사채업자 마냥 돈 꿔주고 감정에서 선물 거래가 등장하고 채권이 등장하면서 뭐 증권이 생겨날 것이다. 그 다음에 튤립 버블 같은 것이 터지고, 그 다음에 미시시피 버블 터지고, 그 다음에 채권 시대가 개막하고, 뭐 주식 시대가 다시 오고, 대공황이 터지고, 온갖 분열이 되고, 선물 거래 시대가 오고, 제시 리버모어 같은 놈이 나타나고, 대세 상승 장애 시대가 오고, 그것이 워렌 버핏. 통일 분열, 소일 분열. 이 역사 그대로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대로 똑같이 일어난다? 여기서. 네. 제가 하나하나 맞춰보겠습니다. 1차 버블 붕괴, 튤립 버블의 역사랑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때 비트코인을 몰랐던 분들 많으실 텐데 보통은 2017년 비트코인을 알고 있죠. 실제로는 2009년부터 2013년 이때 1차 버블 붕괴가 있었습니다. 거래소 먹튀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온갖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1차 버블 붕괴는 튤립 버블처럼 한번 터졌어요. 이때 그 어떤 슬로건은 이거였습니다. 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환장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사기야. 사기. 마치 튤립처럼. 아시겠어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박살이 났었죠. 그러면 이제 이 분열
된 것을 대현실 세계로 분열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건 없다 치고, 비트코인의 출현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번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대상승 차트가. 그러다가 1차 버블 붕괴 빵 하고 떨어졌어요. 응? 당시 제 기억에는 $1000에서 $100까지 90% 하락. 네. 90% 하락을 했다라는 것, 즉 다시 이 비트코인으로 통일되었던 시대가 분열되면서 붕괴됐죠. 그러면 뭡니까? 통일 다음에 뭐죠? 분열. 그래서 온갖 잡코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더리움, 뭐 이때는 사실 있었지만 이더리움, 뭐 리플,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던 그런 온갖 잡코인들, 비트코인, 캐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온갖 잡코인들, 그러니까 이걸 알트코인이라고 그러죠. 알트코인들이 너도 나도 내가 짱이야, 내가 세상을 지배할 거야, 비트코인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내가 왕이야 라고 꼴값을 떨고 있던 시대에 사람들은 또 뭘 원합니까? 새로운 질서를 원하죠. 항상. 통일을 원합니다. 왜? 분열이었잖아. 그죠? 분열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분열이 왔으니까 이제 통일을 원하죠. 통일은 뭐로 통일이 됐어요? 채굴 시스템이라는 것이 개나 소나 다 하게 되면서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엽니다. 네, 그것이 바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게 아까 이게 1번에서는 제가 설명 안 했지만 금광의 발견, 그걸 골드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의 발견, 요런 시대가 있어요. 영화를 보시면 골드러시의 시대, 그러니까 와, 금광이라는 걸 발견하면 나는 인생 역전한다 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너도 나도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탐험을 다니고 어드벤처를 했던 그런 시기. 그리고 야, 유전만 발견하면 빵을 팠는데 기름이 빡 샘솟아 나와, 그럼 난 대박이야, 이제부터 내가 록펠러야 이러면서 그때 그런 시기가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또 유전의 발견 시대, 이런 시기가 있었다. 금광의 발견, 그러니까 이때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채굴 시대, 소위 채굴 통일 시대. 네. 이것은 곧 뭘로 분열됩니까? 뭐 금은 제가 공부를 잘 안 했고, 이 유전 같은 경우에는 오일 쇼크. 오일 쇼크로 분열. 그리고 그다음 페트로 달러.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그 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채굴 시대가 열립니다. 아시겠어요? 골드러시는 따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이 유전 발견, 그러니까 기름, 육과 관련된 것에 대한 영화는 There Will Be Bloo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때요? 1800년대 금융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죠? 1800년대 금융의 시작, 우리가 기록으로 익히 알고 있는 그 금융의 시작, 그 시작과 지금 비트코인 출현, 1차 버블 붕괴, 그리고 채굴 시스템의 등장, 어때요? 통일되었던 거 분열되고 다시 통일되는 거 똑같죠? 동일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채굴기를 통해서 채굴기를 판매하는 놈도 부자가 되고, 채굴해서 돈을 버는 놈도 생기고, 개나 소나 어이구, 야, 채굴하는 게 답이네, 야, 내가 무슨 투기야, 내가 트레이딩을 언제 해, 내가 그냥 생산해버리면 되잖아, 개나 소나
다 집에다가 채굴기를 하나 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전기세 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무슨 뭐 위탁 관리 해가지고 채굴이 개나 소나 돼서 버블, 채굴 버블, 채굴도 버블이 일어나죠. 그럼 뭡니까? 채굴 시스템으로 통일된 시대의 다음은 분열, 분열, 파괴, 그리고 쪼개짐. 네, 이게 오겠죠? 이번엔 뭘로 발생했을까요? 이번엔 국가, 즉 기득권, 그 기존의 달러나 어떤 그 기존에 우리 인간이 쓰고 있었던 통화, 화폐 발행권을 쥐고 있었던 세력들이, 즉 기존 현실 세계의 기득권들, 그들이 드디어 2017년이나 돼서야, 즉 2009년에 나온 비트코인은 당연히 못 알아보죠.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광기를 보이자 위험하다 라고 느끼고 암호화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코인들이 이제 작살이 나면서 박살나죠. 분열에 분열. 네. 또다시 분열. 그죠? 열심히 채굴기 샀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픽카드 사 모았던 사람들 다 박살. 그죠? 전부 박살났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어디 보자. 대현실 세계로부터 독립을 꿈꿔왔던 비트코인은 이제 대현실 세계로부터 뭡니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인터넷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코인을 개발하려고 했던 사람들,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으로 지원 사업을 받아서 스타트업을 했던 사람들, 그에 관련된 직원, 종사자들, 기타 등등 모두가 다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335 분열되는 시기. 네. 금융위원장, 어디 무슨 법무부, 법무처 다 등장해서 다 때려잡기 시작했죠. 제일 심하게 때려잡은 두 국가가 어딥니까?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가장 심각하게 건드린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그리고 어딥니까? 미국. 이 두 나라가 사실상 가장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거의 못 쓰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두 나라입니다. G2.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인데,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가 가장 활발하고 가장 사용하기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입니다. 자, 아무튼 이 대현실 세계로부터 공격 대상이 됐다. 그리고 2차 버블 붕괴가 일어났죠. 2018년에.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래도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멈추면서 보는 분들이 좀 있어서 참고. 그 다음에 골드 참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보기. 그리고 타임 인터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관련된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결론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현실 세계 금융시장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공부를 해서 방향을 알고 대응을 해나가는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 네, 여기는 예측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세계, 사이버 금융 세계, 금융시장, 그렇죠? 사이버 금융시장.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예측의 시대. 그죠? 여기는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사이버 금융시장은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실 금융시장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전혀 다르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예측이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이미 지나왔던 모든 금융 역사,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확률은 100%.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1700년대부터 지금까지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걸 시간의 역사 순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펼쳐지게 될 인터넷 세계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은 이 1700년서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금융 역사의 현장들, 종말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일종의 예언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1700년대의 사람들은 또 이때 당시에 또 더 과거 한 AD 200년이나 뭐 AD 50년 정도에 쓰여져 있던 어떤 이야기, 문건, 뭐 그런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예언서처럼 썼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이블, 성경. 네. 이건 또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이어져 있는 건 재밌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때 살고 1700년대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이 먹혔던 거죠. 중세시대 사람들 예언서처럼 먹히고 와, 그러니까 뭐 그게 통하는 거지. 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질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죠? 뭐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것에 대한 느낌이 벌써 오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실제로 시장을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뭐 함께 헤쳐나가는 거죠. 현실 세계 금융시장은 저랑 같이 대응을 해 나가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정말 뭔가 신기술과 융합된, 그 다음에 이쪽이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 상생하는 세계,
상생해야만 하는 세계, 이런 세계,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서 이걸 설명하자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뭐 나중에 이것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전 많아요. 왜냐하면 제 삶의 모토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홍익인간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 진도를 빼죠.